안녕하십니까. 국민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2021년 영상 칼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선거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몇 번의 선거는 대한민국 사회 최저의 방향을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의 선거라는 점을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를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정치를 해서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 결과 역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이유로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후보자를 보고 지지하는 것,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아니면 선거 캠프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도 아니면 싫어하는 후보를 비난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선거일까요? 여러분,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혹은 선거 캠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도 우리는 선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나 혹은 선거가 시작되면 나 자신이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든 아니면 방관자로 있든 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카톡, 밴드 등 SNS를 통해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과 다양한 선거 홍보물을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거가 시작되면 누구나 선거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후보의 캠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후보와 개인적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후보와 같은 정치적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지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어떤 후보를 도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선거를 아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투표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선거 캠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모두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선거 캠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나 활동의 모든 것을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캠프는 작은 의미로는 선거대책위원회로 불리기도 하고, 이곳에서 후보자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선거 캠프를 좀 넓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거 캠프는 좀 더 광범위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선거 캠프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캠프는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
후원회, 참모진, 전략그룹, 지역의 유력 인사그룹, 당 관계자나 및 당원그룹, 동창회 등 지인그룹들, 그리고 종친회 등 친인척 그룹, 사조직, 전문가 자문그룹, SNS 그룹, 호의적인 지지자 그룹, 기타 인물들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13개 이상의 그룹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구성되어지는 것을 선거 캠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그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가장 핵심적인 선거 조직입니다. 이곳에 후보를 돕는 핵심 인력들이 집결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광범위한 선거 캠프의 핵심이고 승리를 위해 가장 많은 일들을 수행합니다. 다만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구성되고 참여 인물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발표되고 예비후보의 지지자는 공식적으로 발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후보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발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때는 후보자, 배우자, 그리고 가족이 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자 개념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의 공약을 다듬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선거운동의 방향이나 전략을 구상하게 되고 후보의 일정이나 중요하게 만나야 될 사람이나 방문 장소를 선별해서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피켓을 들고 현장에서 선거운동하는 선거운동원과 유세 차량이 운영되어 후보의 선거운동을 재미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매일매일 선거 전체 상황을 총괄하고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구사하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선거운동은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 후보의 실수를 경계하고 상대 후보의 실수를 파고들어야 승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후원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후원회는 후보의 선거 비용을 모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선거운동을 위해 부정한 선거 자금이 아니라 공식적인 후원회를 통해 일반 지지자들이 제공하는 작은 돈을 모아서 유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후원회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500만 원이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의 후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원금을 5천 원이라도 내는 유권자는 지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지지하는 후보에 후원금을 내고 투표한 다음에 정당하고 당당한 유권자로서 정치인을 견제하고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도 매우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후원회장이나 후원회는 나름 재력이나 사회적 신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많이 그리고 쉽게 후원금 모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정치라는 말이 돈 없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한 돈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천 원이나 1만 원 정도 소액을 후원하고 후원자로서 정치인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는 참모 그룹이 있습니다. 참모 그룹은 말 그대로 후보자에게 조언하고 또는 후보자의 요구사항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모 그룹은 대부분 선거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봉사자 방식으로 다양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를 관리하거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후보 간 토론회를 준비하거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일들까지 선거 캠프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조용히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모 그룹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참모가 없으면 후보가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전략 그룹이 있습니다. 전략 그룹은 참모 그룹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을 하지 않지만 후보의 전략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공약에 관여하기도 하고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전략을 만들기도 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 종료일까지 전체적인 후보의 메시지나 행동 혹은 경쟁 후보와의 대응 전략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전략 그룹의 인물이나 역할은 잘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스포츠로 보면 스타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나 감독에게 조언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노출이 많은 그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룹의 인물은 사회의 흐름이나 정치의 구조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후보보다 앞서서 혹은 상대 후보의 진영 전체보다 앞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략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순간, 상황, 행동, 발언 등을 순간 포착해서 흐름을 미묘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고 변화해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더 좋은 전략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가 매일매일 변화하는 상황에 더 잘 대처함으로써 승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섯째는 지역의 유력 인사 그룹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는 지역사회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NGO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 유력인사 그룹은 일종의 큰 스피커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일반 개인이 말하면 그 영향력이 주변의 사람 10명에게 전달되고 영향을 미친다면 큰 스피커는 1,000명, 1만 명에게 전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절박하게 구하는 후보 입장에서 지역 유력 인사라는 큰 스피커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보통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만난다고 할 때에 그 숫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5,000명에서 1만 명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큰 스피커가 1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포섭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후보 입장에서는 지역 유력 인사를 만나는 일에 필사적이고 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당 관계자 및 당원 그룹이 있습니다. 당원은 후보에 가장 가까운 지지자이자 유권자입니다. 당원의 지지를 얼마나 빨리 얻느냐가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의 유권자들은 정치와 정보에 매우 밝아서 당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후보를 쉽게 파악합니다. 당원에게서 지지받지 못하는 후보를 일반 유권자가 지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원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유급선거운동을 모집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에서 돈을 받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식적인 선거운동원들입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횡단보도에서 피켓을 들고 후보자와 인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유세 차량과 함께 움직이면서 춤을 추거나 하는 분들이 돈을 받는 선거운동원들입니다. 당원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핵심을 얻지 못하면 그 주변을 얻을 수 없으니 당원들의 지지는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동창회 등 지인 및 종친회 등 친인척 그룹입니다. 대체로 이분들은 후보자와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선거를 돕기 위해 캠프에 오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정은 뜨겁고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뭘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룹의 활용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활동하면 캠프가 망가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동창이나 종친은 후보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힘 있는 행세를 하고 다니면 그것이 후보에게는 있는 것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창회나 종친회 그룹이 있어야 캠프가 돌아갑니다. 선거 캠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 관리로부터 청소, 음식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사무실을 청결하지 못하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창회나 종친회 분들은 선거 사무실을 열고 닫아야 하고 항상 청소를 해야 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떡이나 과일, 과자 등 과자 등 것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남들이 놓치기 쉬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동창회나 종친회 분들이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째는 사조직입니다. 사조직이 없는 후보가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지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나 포럼 형식, 산악회나 대중단체 형식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악회 형태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포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요즘은 정치인들 중에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조직을 결성하여 세력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팬클럽의 형태로 사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팬클럽은 일반 유권자 중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지지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요즘은 팬클럽이 강력하게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싸움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사조직은 선거대책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조직인 후보 개인의 조직이기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조직은 선거대책위원회 밖에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합니다. 정치인의 사조직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조직은 후보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서 유권자 속으로 파고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조직은 후원금을 지원하고 사무실 관리 지원하고 지역의 유력 인사와 후보의 연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전문가 자문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대학 교수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오래된 당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그룹의 사람들은 지역 내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포럼을 결성하거나 정치인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약이나 선거운동 방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전문가 그룹은 나름대로의 사회적 신망과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특성 때문에 유권자와의 관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후보가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호의적 지지자 그룹입니다. 호의적 지지자는 후보에게 긍정적 관심을 가진 유권자이지 지지자로 넘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선거 캠프는 호의적 지지자 그룹을 잘 조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호의적 지지자는 강력 지지자 그룹과 연결되어 후보의 장점을 재확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의적 지지자는 당원이지만 후보에게 큰 호감을 가지지 않는 당원이나 자영업 등에 종사하면서 상가 번영의 활동 등을 하는 개인이나 종교에서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개인들 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호의적 지지자는 큰 스피커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속한 작은 지역 공동체에서는 상당한 인간적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호의적 지지자는 후보의 긍정적 이미지나 공약을 여과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호의적 지지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간의 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유권자에게 후보의 공약을 좋은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는 중간 통로를 만들지 못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호의적 지지자의 조직화와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11번째는 SNS 그룹입니다. 기본적으로 SNS 그룹은 선거대책위원회 속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SNS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그룹을 가지는 후보가 유리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SNS 그룹은 공식, 비공식 존재하면서 후보 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SNS 활동은 인터넷에서 진행이 되고 페이스북, 카톡, 밴드,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후보의 활동과 뉴스, 후보 캠프가 만들어낸 공약 홍보물 등 다양한 컨텐츠 소스를 활용하여서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가공하기도 하고 이를 유통까지 하는 활동으로 후보를 지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SNS에서의 선거운동은 매우 필수적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경쟁 후보에게 밀리게 되면 후보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SNS 활동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입니다. 동일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의 SNS 선거운동은 논쟁의 장소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지하는 후보의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들어오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온갖 정보를 올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지하는 후보를 긍정적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NS의 선거운동은 후보에 대한 정보가 매일 반복적으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다르게 말해보면, 이 방식을 수치로 말해보면 A는 1명이고 B는 10명이고 C는 100명이고 D는 1000명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점점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SNS 선거운동이고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의 선거운동에서 SNS 그룹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잘 운영하면 약이 되고 잘못 운영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선거 캠프는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그런 만큼 이처럼 다양한 그룹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후보만이 이 모든 그룹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보가 모든 그룹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겹칠 수 있는 분야의 그룹을 몇 가지로 나누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위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각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 캠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각 그룹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본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나의 역할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시작되면 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역할을 잘 찾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모든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중에 수많은 유권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즉, 혹은 경쟁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는 유권자가 아니면 나와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라도 나와 같은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한 명이라도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한 표가 선거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